다음 단계로 할 내용은 이제 프레임워크 과정을 끝내면서 수강생분들한테 Q&A를 받은 내용이에요. 이 고민들이 이미 클린 코드 교육을 들었던 분들이라든가 다른 교육을 들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여러분들도 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제 생각을 마음껏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직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주력 서비스가 있죠. 도메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라든가 뭐 동영상 서비스, 블로그면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나의 주력 서비스가 있는데, 이렇게 나의 주력 도메인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해보고 싶은데 다른 서비스를 해보는 경험이 좋냐,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일단 저는 끌리면 하라는 주의예요. 내가 해보고 싶을 때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직을 할 때도 나의 도메인 지식이 있는 분야로 이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매번 반복하는 게 재미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도메인은 또 어떤 그 역량들이 필요한지 호기심도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도메인을 바꾸는 게 뭐 이직할 때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도메인에 도전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꺼리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하나의 도메인에서만 평생을 개발자로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시니어 개발자가 되면 될수록 다양한 도메인을 경험한 것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메인으로 접근을 해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약간 불편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또 배우거나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어떤 즐거움, 동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메인으로도 도전을 하면서 이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SI를 할 때는 뭐 현대자동차도 갔다가 그다음에 뭐 KT넷이라는 통신 중개해 주는 회사에서도 일을 해 보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도 운영을 해 봤다가, 그다음에 게임으로도 갔다가 게임 회사의 이제 웹 프로그래밍 개발 리더를 맡아서 일도 해 봤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도메인을 돌아다녀 봤는데 그 나름마다의 특징들이 있고 배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할 때 한 도메인에서 한 2-3년 했다면 그다음에는 가능하면 다른 도메인으로 이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같은 도메인으로 이직하는데 뭐 연봉을 1.5배 더 준다, 이러면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아니면 똑같은 도메인에서 이전에는 대용량 트래픽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대용량 트래픽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직을 할 때 너무 이전에 했던 똑같은 경험을 하는 데로는 가능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용량 트래픽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아니면 다른 도메인 난리지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니어로 됐을 때 점점 더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주니어일 때는 좀 그런 도전적으로 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뭐 우리가 연봉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연봉을 쫓는 것보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전까지는, 경력이 쌓이기 10년 전까지는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하는 것이 10년 이후, 20년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 과정에서 리플렉션을 썼는데, 리플렉션을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거의 쓸 일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프레임워크의 리플렉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게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프레임워크라든가 라이브러리 구현하는 데에는 리플렉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리플렉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왜 그러냐? 네, 이런 질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격이 다르니까요. 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현 그 부분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과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해 보면 리플렉션이라든가 라이브러리 구현하는 부분에서의 그 성격들이 약간 리플렉션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영향이 쌓이면 분명 이후에 인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면서 어떤 중복을 제거하거나 기반 어떤 그 코드를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아 이 부분이 리플렉션을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인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리플렉션을 적용할 부분이 많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적용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많은 개발자들이 리플렉션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측면에서도 필요한데 적용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면 그래서 리플렉션 활용 음 그 측면을 이해했다면 어 뭔가 중복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기반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거나 왜냐면 프레임워크를 또 한 단계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커스텀하게 확장을 해서 우리들 서비스에 최적화된 그런 기반 코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저는 상당히 다른 개발자들과 차별화된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씩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리플렉션을 적용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경력이 꽤 있으신 분들이 주니어의 실력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네, 그래서 5년 차까지는 실력을 올리는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취준생을 벗어나서 입사를 한 뒤에도 어 이런 압박감에 지쳐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그 인터넷상으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 년이나 2년 동안은 프로그래밍 학습에 올인해라." 뭐 제가 매번 욕먹는 것 중에 하나도 있잖아요. 애인과의 만남을 뭐 2 주일에 1회 만나는 걸로 줄이면서까지 그 친구들 간의 관계도 끊고 "프로그래밍 학습에 집중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일정 기간은 프로그래밍 학습에 집중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그게 번아웃이 오고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부분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으로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 년에서 2년 동안은 프로그래밍 학습에 한번 온전히 여러분들이 몰입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허들을 넘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예. 그 뒤의 미래를 위한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1-2년 동안 집중 학습을 해서 역량을 끌어올리면 그다음에는 학습할 거리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심적인 여유가 생겨요, 점점 더. 근데 제가 왜 1-2년 동안 집중 학습을 하라고 하느냐면 그 집중 학습할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학습할 때 약간만 흐트러지면 그걸 다시 그 집중하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등학교 때 막 그 공부 정말 고3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리듬을 만들면서 그 리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리듬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유지하려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생 동안 이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1-2년 동안만 그런 리듬을 만들어서 내가 퇴근하면 어 몇 시간은 무조건 학습하고 주말에 일정 시간은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뭐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나는 1 년, 2 년이 너무 길다. 나의 성향으로 봤을 때 나는 6 개월 동안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3 개월 동안 집중 학습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스타일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학습 스타일과 패턴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내가 3 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돼. 그러면 3 개월 동안만 집중 학습하는 거죠. 3 개월 동안은 퇴근하고 카페로 무조건 퇴근을 해서 12 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3 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고생한 나를 위해서 한 달의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못 했던 여유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목표를 세워서 3 개월 동안 또 하고.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금주를 좋아해서 인제 금주를 하는데, 금주도 한번 시작을 해서 뭐 50 일, 100일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 쉽거든요, 한번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근데 이게 한번 깨지면 다시 또 금주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 학습 기간을 길게 가지라는 이유는 이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그게 깨지는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마음이 풀렸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특히 주니어일 때 무엇인가 많은 걸 학습해야 되는, 그리고 약간 간절함이 있는 주니어일 때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 경력이 쌓여서 5 년 10 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 집중 학습 기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챙겨야 될 일도 많아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력이 좀 적을 때,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애인도 없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애인이 없으면 오히려 좋아해라." 애인 눈치 안 보면서 마음껏 내가 프로그래밍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감도 만들고, 그리고 좋은 회사도 이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애인이 없다면 오히려 좋아하세요. 오히려 애인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집중 학습 기간을 가지는데 2박 3일 여행 가자. 그럼 가야죠. 왜?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프로그래밍 공부나 이런 것보다 우리 삶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무것도 인제 그 뭐 연결고리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인 없는 현재 상태가 애인이 없다면 오히려 "즐거워해라. 즐겨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애인이 상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애인이 없는데 만나는 시간을 맨날 줄이래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애인 없으면 더 좋아하면 된다." 자, 다음 질문도 비슷한 얘기예요. 주니어일 때 인제 학습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죠. 네, 맞습니다. 그 똑같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학습이란 게 어 한번 하면 또 까먹고 이게 반복이죠.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 보면, 하지만 이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또 그만큼의 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너무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네, 백기선님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 맞고요. 그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는 3개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지만 3개월 학원 다닌 다음에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고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되게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욕심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또 연봉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28 살이었는데 결혼도 하고 인제 뱃속에 아기도 있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역량을 키워서 연봉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진짜 간절함이 되게 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어 모든 근무 외의 모든 시간을 한 거의 2년 이상을 프로그래밍 학습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인제 애한테 미안함은 있지만 첫째 애하고 인제 많이 놀아 주지도 않고 애도 잘 안 보면서 내가 인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돈을 실력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를 다 뒤로 미뤘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그냥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자바월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거기에서 매주 올라오는 그 아티클들을 매번 프린트해서 출퇴근할 때 매일 읽었고요. 그거를 한 2-3년 한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점점 더 피부로 와 닿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자바직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Q&A를 많이 했는데 또 그 Q&A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양한 짤막짤막한 지식들을 또 학습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인제 Q&A 답변으로도 달고 또 인제 커뮤니티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블로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바지기 커뮤니티에 아티클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글을 써서 공유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역량도 그때 좀 쌓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게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MVC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MVC 프레임워크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쓰게 또 된 계기도 있었고요. 그게 한 4년 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일단 제가 학습하는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한다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보기 위한 목적으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게 1 순위였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지식을 공유하다 보니까 다른 개발자들한테 지식을 공유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게 회사 생활도 되게 재미없고 지칠 때들이 있는데 그 뭐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쓴 아티클 때문에 "MVC 프레임워크를 쉽게 이해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으니까 삶에 어떤 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회사 생활이 덜 힘들고 약간은 힘든, 그리고 공부할 게 많은 이 지쳐 있는 삶에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때 했던 그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책을 쓰고 뭔가 강의도 하게 됐는데 그때 인제 그 가졌던 생각이, 약간 생각의 틀이 깨졌던 것이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지식을 공유하고 무엇인가를 나누는 게 내가 돈을 벌거나 그런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그걸 한번 느낀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뭔가 책을 써도 돈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제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책을 한 2-3 년마다 한번 쓰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가 등장했을 때 블로그를 통해서 또 지식을 공유를 하고, 지금 유튜브가 생겨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개발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일을 하나. 굳이 저게 뭔가 돈도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걸 또 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역량을 키운다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지식이 쌓이거나 무엇인가 일을 할때 그냥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게 이제 돈을 벌거나 이런 거에 종속이 되다 보면 '아, 내가 너무 돈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삶의 어떤 재미라든가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구한테 그냥 공유한다.' 아니면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네,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근데 이런 활동이 1 년,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피드백과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때 저는 지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짧은 기간 내에 뭔가 결과물을 보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꾸준히, 그런데 즐기면서 해라. 너무 한 번에 몰아쳐서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우리 삶을 큰 파도 치는 것처럼 한 번에 몰아서 막 했다가 번아웃 와서 포기하고, 또 그렇게 번아웃 돼서 막 일정 기간 퍼져 있다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또 한 번 몰아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잔파도가 있는 것처럼 약간 마음이 일면 한 번 했다가 소소하게 하면서 뭔가 피드백도 받고 질문 즐거움을 느끼고, 예, 그런 식으로 삶을 만들어 가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서, 예, 그런 자체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자체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기선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참 학습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경력 1년 차죠. 예, 1년 차 때 지금 첫째 딸내미가 뱃속에 있을 때고요. 어 지금 벌써 이제 커서 대학교 2 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놈이 고등학교 2 학년인데, 제가 스트러치라는 책을 쓸 때 아들이 태어난 지 돌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들하고 좀 놀아 주고 막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또 회사를 때려치고 집에서 책을 썼거든요. 옆에 아이 울고 막 그럴 때였는데, 예, 하지만 또 회사도 때려치고 책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어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어쩌면 그런 간절함을 만들고 책을 쓰는 상당히 힘든 환경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레이스 러브님이 누군지는, 예, 모르겠는데요. 넥스트 스텝을 4년 차에 쓰셨어요? 아, 아니고요. 넥스트 스텝은, 그러니까 제가 책을 처음에 XML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그건 3년 차에 썼던 것 같고요. 스트러츠라는 책이 지금까지 상당 가장 많이 팔렸던 것 같고 스테디셀러였는데, 이거를 4년 차에 썼고요. 그다음에 스프링 책, 메이분 책, 그다음에 공부법 관련된 책 이런 식으로 꾸준히 써 왔는데, 넥스트 스텝은 제가 지금까지 쓴 책 중에 가장, 예,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고, 그리고 인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뭐든지 제가 봤을 때는 어 꾸준히 하면 실력도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썼던 스트러치 책이나 스프링 책을 쓰면 되게 부끄러워요. 네, 그런데 인제 뒤로 갈수록 '아, 그래도 인제 글 쓰는 역량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넥스트 스텝 책은 넥스트라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거기서 했던 교육들을 집대성해서 한 15년, 그리고 책을 한 6 권인가 7권 쓴 다음에 어 쓴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책이다.
예. GNU라고 읽어야 되겠죠? GNU 님이 메이분 책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아왔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고요. 책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도 질문을 했지만 내가 2-3년 동안 열심히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의 역량을 쌓는, 상당히 실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강의를 해 보는 거. 예, 교육을 하는 게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절대 까먹지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가르쳐 보는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게 부담스럽다면 요즘 온라인 유튜브, 지금 제가 유튜브 하고 있지만 온라인 유튜브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한번 가르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까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프레임워크 교육 과정을 듣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프레임워크 교육 과정에 이제 미션들이 있는데 의도한 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프레임워크 교육을 듣지 않은 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미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미션은 왓스를 구현해 보는 거거든요. 왓스를 구현해 보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왓스를 직접 구현해 보면서 HTTP의 헤더와 바디를 통해서 요청과 응답이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피부로 직접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 HTTP도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이라든가 제티와 같은 서블릿 컨테이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스레드 풀도 있고 세션도 구현하는 게 있지만 HTTP와 플러스 서블릿 컨테이너를 이해해 보는 게 이 미션의 핵심이다. 두 번째 이제 MVC 미션은 자바 리플렉션을 이해를 해 보는 게 두 번째 미션의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점진적으로 레거시 MVC에서 새롭게 구현하는 애노테이션 기반의 MVC를 구현하면서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리팩토링 해 보는 경험을 하는 게 두 번째 미션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JDBC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는 미션은 스프링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추상 API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거든요. 스프링은 직접 오픈 소스 진영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단계 추상화를 해서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제공해 주고 있는 추상 라이브러리들을 정말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게 세 번째 미션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미션은 당연히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또 한 축인 DI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DI, 빈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의 핵심을 구현해 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미션은 AOP는 또 스프링의 이제 3대 요소에서 AOP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구성되어 있는 3개 미션, 라이브러리와 DI와 AOP를 직접 구현해 보는 미션은 스프링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3대 축을 경험해 보는 미션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MVC를 통해서 리플렉션과 점진적인 리팩토링 경험, 그리고 왓스 구현해 보면서 HTTP와 그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를 이해해 보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외부에도 공유가 됐나 봐요. 제가 이게 일부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터비 님도 들어오시고 외부의 분들이 자꾸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원래는 어 그 넥스트 스텝 내부에서만 링크로 공유했었는데 자꾸 외부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저도 뵙는 분들이 반갑네요.
네.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몇 달 과정이냐면 7주 과정이에요. 네, 7주 과정이고요. 어, 오프라인 강의는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교육 과정의 특징이 그 1대1로 코드 리뷰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진행하고 그 미션에 대해서 코드 리뷰 요청을 하면 리뷰어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일하고 있는 리뷰어분들이 1대1로 코드 리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상당히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비해서 힘든 과정이고요. 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최종 완료율이 그 미션 5개의 미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만들어 보는 과정이거든요. 와스랑. 근데 이제 완료율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제가 생각해도 과정을 설계했지만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종일반은 아니고요.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이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면 퇴근한 다음에 거의 그 막 새벽 2, 3시까지 미션 진행하고 리뷰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7주 동안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야지만 미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자, 여러분 7주 동안 하루에 뭐 3, 4시간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7주 동안 여기에 푹 빠져서 한번 임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약간 이런 극단적인 얘기 좋아하죠. 근데 뭐 여러분 젊잖아요. 저보다 훨씬 젊잖아요. 그리고 3, 4시간만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 굶으면 되지. 정신 굶으면서 점심시간 낮잠 자면 되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는데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기는 리팩토링과 DDD 어떤 클린 코드, 객체 지향 설계 이런 게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뭐 JPA, 줄, 뭐 요즘 뭐 쿠버네티스, 도커 뭐 이런 식의 기술적인 역량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한다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런데 새롭게 학습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일단 상당 부분은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가 있을 때까지는 그 기술 파야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현장에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면 일단 상당 시간은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좀 안정화되고 여유 시간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러처라는 프레임워크를 열심히 쓰다가 스프링이 막 뜨고 있네. 근데 이게 되게 뭔가 매력적으로 보여. 그러면 스프링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가 생길 때까지는 그 스프링을 상당한 시간 동안 팠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뭔가 뭐 로깅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건 좀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데 어 그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될 때까지 팠던 것 같아요. 뭐 메이븐에서 그래들로 넘어갈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CVS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Git이라는 걸 적용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축으로 제가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이 기본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클린 코드를 구현하고 설계를 잘하고 그리고 뭐 여기 DDD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역량들은 한순간에 이게 빠르게 역량이 좋아지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적인 여력이 있을 때 제가 장난감 프로젝트라든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제가 뭐 미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뭐 볼링 게임이라든가 뭐 지뢰찾기라든가 이런 식의 장난감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삶에 재미가 없을 때 그냥 틈틈이 한 번씩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그 틈틈이 시간이 생기면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을 때 한 번씩 도전해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내가 앞으로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어떤 그 느낌이 오면 그때는 그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데 좀 시간을 투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약간은 경계했으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의 욕심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지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초반에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향성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만들고 이게 나의 그 방향성에 필요한 지식인지 기술인지를 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머로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 보고 그거에 부합하는 기술이라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적을 때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하면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고 되게 재미있고 제 실력이 되게 빠르게 느는 것 같아요. 근데 경력이 5 년, 10년 이렇게 쌓여가면 갈수록 시간을 투자를 해도 실력이 잘 쌓이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이 쌓이면서는 혼자 뭔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학습하는 스터디를 만들거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서로가 토론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그 다른 생각들을 공유할 때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밖으로 나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렌더링이 좀 느리면서 그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뒤로 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간 다음에 좀 뭐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늦게 들어도 되니까 원활한 방송을 들으시려면 좀 뒤로 가신 다음에 들으시면 지금 약간 버벅거리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이 좀 많죠. 나이 먹으면서 말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페페님이 인상을 좀 찡그리셨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약간 그 이런 거 얘기할 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 개발자들한테 약간의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꼭 제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 뭐 3-4 시간 어 자고 자면서 학습하는 게 어렵겠죠. 알지만 한 번은 해 보면 그것도 도전해 볼 만한 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번아웃이 왔다는 분이 있네요. 일단 저는 번아웃이 오면 어 일단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번아웃이 해소될 때까지. 제가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번아웃이 저도 오는 상황을 '왜 번아웃이 올까?' 생각을 해 보면 너무 나의 그 속도 내 주변의 어떤 삶의 속도와 내 직장 생활의 속도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사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약간은 어떤 다른 사람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거나 그 그다음에 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조급함을 느끼거나 그래서 뭔가 욕심을 부릴 때 그때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해도 그냥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번아웃이 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번아웃이 왔는가에 대해서 회고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 역량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번아웃이 왔을까? 그러면 내가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거나 뭔가 일기를 쓰거나 그런 시간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그런 번아웃이 생겼을 때 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어, 그, 여기 기사님이 질문한 것 때문에 웃겨가지고 답변하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뭔가 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또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사님이 오랜 시간 휴가를 가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번아웃이 온 적이 없으신가요? 아, 뭐 휴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외적인 시간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일단은 제가 뭐 술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럴 때는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술 먹고 뻗어 자고 주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틈틈이 휴가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 가지고 과거처럼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휴가도 잘 안 가고 뭔가 일에 파묻혀 사는 건 저보다는 아마 이일미 님이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기선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선님도 휴가 자주 가는지 궁금하네요. 상당히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력직 면접을 보신다고 하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보는 그 기준하고 다른 면접관들이 보는 부분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다. 다른 면접관들하고. 근데 저는 일단은 기술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 가진 어떤 기술적인 역량 이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팀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를 만들고 도전을 해 보고 그 변화를 만들어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진 분이라면 현재 팀 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려는 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또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변화에 열려 있는 부분은 어떤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면접을 볼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본인이 나서서 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느냐 이 부분을 꼭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을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같이 뭐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해결하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는 부족한 게 많더라도 방향성은 조금씩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일들이 많고 힘들지만 쪼끔씩 뭔가 개선되는 그 방향성 저는 힘들지만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부족한 게 되게 많은데 조금씩 나아져. 그래서 여기서 6 개월, 1년 있다 보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겠어.' 네,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머에 대한 어떤 열정, 뜨거움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느꼈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성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 강의에서도 상당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변화를 만들고 그 누가 시키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과거에 회사에서 어떤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말을 잘 듣고 이런 식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좀 주도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남이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변화를 만들고 그런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이정원 님인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기간이 얼마만큼 지속되면 회복된다고 느끼시나요? 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셔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뭔가 회사도 안 다니고 휴가를 내는 기간이냐, 아니면 또 무엇인가를 하는 기간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보통 그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걸로 한 달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저도 인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막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몰아보기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맨날 술만 먹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인제 한 달 정도를 넘기기는 좀 모르겠는데, 한 달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기선님은 디즈니랜드를 1 년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디즈니랜드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군요. 저는 인제 아이들이 클 때 저희는 옆에 에버랜드가 있거든요. 에버랜드 연관 회원권을 끊은 다음에 주말에 시간이 되면 저는 에버랜드를 자주 다녀왔습니다. 네, 디즈니랜드와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자, 여기도 인제 변화와 관련된 얘기 부분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 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15년 이상 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근데 인제 그 15년 된 분들 배분할 때, 팀장이 업무를 배분할 때 약간 난이도가 있거나 재밌는 일, 네, 그런 부분들은 15년 이상의 경력자분들한테 업무를 배정을 하고, 예, 그러지 않고 짜치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이 질문을 하신 분들, 경력이 적은 주니어 분들한테 배정을 하는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인제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데, 본인도 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네,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은 주니어 분들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뻔한 대답을 해 볼게요. 사실 이게 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르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에이, 재성님은 시니어고 팀장이 이미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팀장이나 시니어 입장에서 가장 빠른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맡겨지는 일이 주니어인데 보통 짜치거나 기존에 어떤 다른 사람이 구현해 놓은 코드 유지 보수하거나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야,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고 난이도가 있는 일을 빨리 맡을 수 있는 길일까요? 네, 그 짜치는 일을 다른 주변의 주니어들과는 다르게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유지 보수 업무라고 하면 그냥 유지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그 유지 보수해야 되는 코드를 리팩토링 하면서, 테스트 코드가 없으면 테스트 코드도 추가를 하면서, 아니면 시킨 일보다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업무를 하거나. 자, 이게 왜 필요하냐? 팀장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과의 합을 맞춰 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맡겨야 될 만큼, 더 난이도가 있는 일을 맡겨야 될 만큼의 역량이 되는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는 일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팀장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짜치는 일이라도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인데요. 그 생각을 바꿔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 짜치는 일을. 그래서 다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6개월 동안이나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팀장이 그래도 똑같아. 그래도 계속 짜치는 일만 시켜. 예, 그때는 진지하게 이제 팀장한테 면담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 정도의 역량을 보여드렸고 이 정도의 저는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력이 있는 15년 차나 이분들한테 그렇게 새롭고 재밌는 일만 배정을 하고 저희는 너무 재미없는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한번 약간은 들이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참을 만큼 참았다가 저는 묵묵히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전문가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노력을 한 거잖아요. 6개월이나 1년 동안 묵묵히 내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네, 그 일을 잘하는 것이 팀장의 성과를 만든 거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나의 불만이 폭발하는 시점까지는 참았다가 그게 폭발하기 직전에 팀장한테 면담 신청을 하세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팀장이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담을 제가 보기에 몇 번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알아줘요. 너무 착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전문가로서의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두세 번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팀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때려치고 나오세요. 뭐 하러 있어요. 그 팀장은 나의 소중함, 내가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 불만이 쌓이면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생각을 못하는 팀장이라면 리더라면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팀장 밑에서 오래 있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빨리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만큼 노력을 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 떠날 때는 미련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6개월,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팀장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은 상당히 좋아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짜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즐기면서 해야 되느냐, 다르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팀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언제든지 팀을 떠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짜치는 일을 짜증나니까 그냥 내가 면피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시키는 만큼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그렇게 2년 3년 지나다 보면 점점 더 떠나는 게 이직을 하는 게 두렵고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예,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짜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서 하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재밌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실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달인이라는 프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재미없는 일, 단순 반복적인 일을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식의 접근 방식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선님이 게임에 푹 빠져서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게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게임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즘 게임 되게 좋아하시니까 저는 게임에 푹 빠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에 빠지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물론 뭐 게임에서 이겨야지 스트레스 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그 일민, 네, 일민님하고 그다음에 기선님하고 상당히 그 페어로서 이제 멘토 멘티로서 상당히 그 토비님이 기선님을 그 멘토로서 코칭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코칭하는 부분을 기선님이 정말 열심히 그 따르면서 이제 지금은 그 멘토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정도로 본인만의 영역을 만들어 간 건데, 상당히 두 분이 어떤 페어로서 멘토 멘티로서 상당히 개발자로서 어떻게 선배가 후배를 케어를 해주고 또 후배가 선배를 따르면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선님과 토미님이 나중에 페어로 그 동영상 강의 한번 찍으면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멘토링을 하고 코칭을 하고 기선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토비님을 잘 따르면서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기선님도 지금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예, 뭐 저도 그렇고요. 소비님도 그럴 것 같은데 다, 예, 우리들이 주니어 시절이 있었고, 뭐 당연한 거죠. 네, 뭐 프로그래밍 자체를 즐기면서 아까 소프트웨어 장인 얘기도 했는데 꾸준히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 또 프로그래밍을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60이 넘어도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 뭐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더라도 프로그래밍 자체가 재밌으면, 네, 꾸준히 평생을 프로그래머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후에 200~300만 원 받으면서 꾸준히 일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이 3페이지예요. 이게 약간 아까 비슷한, 좀 전에 이 질문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도 이제 주니어 부분이 뭔가 그 레거시 코드라든가 개발 문화에 대해서 제안도 해봤는데, 이 팀장, 실장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처먹죠.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아, 이거를 굳이 뭐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간다고 바뀔까? 그리고 내가 이러는 게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팀장, 실장,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절대 문화가 안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주니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주니어만 그런 게 아니라 팀장도 그럴 거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살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건 내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어떤 한계점을 느끼고 아, 그래도 해볼 만큼 해봤다 하는 시점에 이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랑 비슷한데 이게 뭐 사람마다 한계가 있고, 그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 하나로 바뀔까? 내가 이러는 것이 가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힘이 너무 세고 기득권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 저 사람들, 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어떨 때는 그런 얘기도 하죠. 야, 너는 그냥 조용히 살아라. 왜 나서가지고 그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일단 나 하나로 바뀔까? 내가 이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팀의 변화를 꼭 만들어내야지만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도전을 하고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건 팀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강의에서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미래의 나를 위한 일이에요. 미래에 내가 시니어가 됐을 때, 리더가 됐을 때는 더 많은 구성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윗선에 제안을 하고 그럴 때 팀원들이 따르고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더 좋은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 역량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갔을 때 매번 실패하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 내가 이런 도전을 하기 잘했다.' 이런 뿌듯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또 프로그래밍에 대한 재미 외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너무 '팀의 어떤 변화를 만드는 게 성공을 했을 때 가치가 있다. 회사한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렇습니다. 아까랑 똑같은데요. 일단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해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저는 인제 포기를 하냐면 내가 더 이상 도전을 해도 내 나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네. 그 느낌은 인제 경력이 쌓이면서 자꾸 이런 도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이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은 다 해 봤다. 아 내가 여길 떠나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다.' 네. 그리고 이런 노력 여기서 말한 노력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 그 한계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런 도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커져요.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변화를 영향력도 더 커지니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나의 인내력 이것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니어일 때부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해야지 '아 어느 시점이 나의 한계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은 내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생기면 이제 눈을 팀 내부가 아니라 팀 밖으로 돌려서 네 그렇다면 나는 만약에 이직을 할 때 다음 단계로 어떤 경험과 역량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맞는 회사가 나오면 그때 바로 이직하는 거죠. 연봉이 중요하면 연봉이 높은 곳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 문화가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그 개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앞에서의 고민들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직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지 이직을 할 때 내가 가야 될 회사의 모습이 그리고 다음 단계로 도전해야 되는 어 역량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인가 불합리한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도전을 해 보시고요. 근데 그 변화는 여러분들의 영향력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너무 한 번에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다가 다치거나 지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팀장한테 영향을 미쳐서 팀장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면 1 대 1 면담을 할 때 제안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 외에 내가 뭐 CVS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 쓰다가 Git으로 바꾸고 싶으면 단계는 CVS, SVN, Git 이렇게 왔다면 SVN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신감이 생길 때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VN 하다 Git이 또 등장을 했으면 Git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많이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고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런 고생이 나의 성장에 가장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채팅으로 나온 질문들 보면서 오늘 온라인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서님이 학습할 때 정말 저도 열심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블로깅 활동을 진짜 기서님만큼 열심히 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습하면서 아까도 질문이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학습하면서 어 진짜 그 학습하는 내용을 꾸준히 제가 그래서 인제 그 몰입하는 시간, 집중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뭐 우리가 1일 1 커밋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 1일 1 블로그에 글쓰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2-3년 해 보면 무엇인가 정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역량을 쌓는지는 다 알아요. 이미 너무나 많은 선배 개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실행을 하는 게 어렵죠. 꾸준히 하는 게 어렵죠. 실행하고 꾸준히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의 모습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힘든 거죠. 네. 그 상도님이 "일을 하다 보면 바뀌는 것보다 버티는 게 살아남는구나."라고 믿는 이들이 예 뭐 이렇게 그 생각하는 분들의 저는 미래의 모습은 인제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 '내가 언제 잘릴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이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무엇인가 계속 도전을 하고 변화를 만들려는 분들과 그냥 버티려는 분들의 차이점은 경력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은 내가 회사에 잘릴까 봐 불안해하며 사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어떤 역량을 키우고 이런 분들은 경력이 쌓이면서도 찾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내가 인제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그 차이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럼 특정 회사에 너무 연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찾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차이점을 만든다고 생각이 돼요. 어 그다음에 삼도님이 또 이야기한 걸 읽어보면 변화를 추구하고 훌륭한 사람 혹은 회사에서 쓰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따르다 보니 역설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점점 줄어요. 좋은 회사는 소수이다 예 맞죠. 좋은 회사는 소수인데 어 그 나쁜 회사 그리고 뭔가 개선할 게 많은 회사나 스타트업 이런 데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면 약간 또 생각을 바꿔서 저는 이게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팀이나 우리 회사가 부족한 게 정말 많구나.'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게 없을 때. 그러면 그리고 내가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네 그러면 그냥 오히려 좋아하세요. 왜?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남이 안 하는데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럼 내가 하지. 그러면 내가 그냥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실패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지금 뭐 개발 문화가 없거나 좋지 않거나 개선할 부분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의도치 않게 저도 인제 그 프레이머 과정을 들었던 몇몇 분들하고만 Q&A를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인제 넥스트 스텝 전체로 공유를 했고 누군가가 또 외부로 공유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즐겁게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이게 인제 어떤 라이브 방송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Q&A를 할 때 또 외부의 분들도 초대를 해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Q&A들을 받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이 그 정답은 아니니까 이 속에서 뭔가 힌트를 얻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은 개발자, 역량 있는 개발자,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즐기는 개발자가 되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오늘 제가 1 시간 반 동안 한 이야기가 저의 삶에도 상당히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구현 과정 7주 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예 그리고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그 제 계정 구독과 좋아요 아직 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